다음 국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도 국회 이야기 별로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총선이 다가오니까 국민들이 똑바로 생각하고 판단하시라고 국회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자, 새누리당에는요 지금 친박 친이계가 서로 이 물갈이를 할까봐 TK 물갈이에 이어서 PK 물갈이 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측근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TK나 PK에 나간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TK나 PK에 오지 말고 거기에는 그야말로 개혁적인 양심적인 신인들로 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험한 지역에 출마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그 말 맞다고 봅니다. 대통령을 받들어서 개혁을 갖다가 완수하고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공유한다는 사람들은 청와대에 있었고 장관을 했고 부총리를 했고 이러면 정말 대통령한테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지역이든 마다하지 않고 나가려는 자세를 가져야 대통령이 좀 더 개혁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고 그야말로 따뜻한 자리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옆에 얼쩡거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충성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정치 철학을 공유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자리 다 해먹고 따신 데 있다가 이제 국회의원 자리도 막대기만 꼽으면 빗자루만 꼽으면 되는 데 가서 또 해먹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겉으로 아무리 대통령을 운운해도 국민들에게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비단 친이계나 비주류가 친박을 공격하는 이야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대통령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정현 의원처럼 적진에 가서 죽을 각오로 싸울 그런 정신으로 대통령을 모셔야 정치를 해도 그렇게 해야 대통령을 운운할 자격이 있고 정말로 진실한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데만 옮겨 다니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진실해서 대통령한테 충성을 바치는 게 아니라 좋은 자리나 따뜻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진영의 이야기도 또 진이나 비주류는 들어야 됩니다. 자, 김무성 대표의 처남이 서초에 나간다. 정호김 전 의원, 안영환 전 의원이 서울 강남에 다 나간다.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옳지는 않습니다. 저는 김무성 대표부터 국회의원을 더 하시겠다면 서울에 적어도 종로에 나가든지 요즘 종로에 오세훈도 하겠다 박진도 하겠다. 요즘 종로도 좋은 자리 같습니다. 그보다 좀 더 위에 하시든지 위쪽에 그리고 측근들이나 자신의 인척이 꼭 정치를 해야 되겠다면 그 사람들도 다 험지로 나가야 해야 됩니다. 자, 겉으로는 오픈 프라이머리니 안심번호 국민공천이니 해서 국민의 선택에 맡기겠다고 하면서 다 좋은 데로 나가고 그래서 힘이 센 현역이나 안 그러면 굉장히 빼기 좋은 사람이나 안 그러면 공직이나 캐리어가 완전히 쨍쨍한 사람들만이 국민 경선을 통과해서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하면요. 대한민국의 새누리당은 기족정당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새누리당에 서로가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친이 친박이 서로 그럴 게 아니라 한마디로 측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양 개파에 각자가 다 험한 데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부터도 그런 결단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들이 TK나 PK에 현재 해먹고 있는 분들이 계속 해먹으려고 나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현재 그 좋은 자리에 따뜻하게 계시는 분들도 서울로 나오든지 전라도로 좀 나가든지 이렇게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새정년이 오래간만에 풀네임을 좀 불러봅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그야말로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고 물란도 이런
단기 문란이 없습니다. 거의 막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장외 척건들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자, 조국 교수님, 서울대 이 교수죠. 그것도 뭐 로스쿨 교수, 법학대학원 교수 아닙니까? 이 조국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정년의 분당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문 대표에게 안철수 대표와의 전면전을 촉구했습니다. 희생이 있더라도 원칙은 지켜야 된다. 정당은 사당이 아니라 공당이기 때문에 내부의 당대표 사퇴 등 권력 투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당헌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개싸움이 될 거다. 자, 법학하시는 분이 개싸움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자, 희생이 있더라도 원칙은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한마디, 떠날 사람은 떠나고 싸울 사람은 싸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정당이 발전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요. 저는 이 조국 교수님도 밖에서 이러지 말고 빨리 정치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매사 바람만 불어도 정치권에 한마디씩은 해야 되고, 비만 와도 정치권에 운동화 끈매고 와서 한마디 해야 되고, 또 혁신이나 이런 데 직접 참여도 해야 되고, 이렇게 부지런하신 분이 왜 밖에서 이렇게 혼수만 드냐는 겁니다. 기왕 누구 편인가도 다 알려져 버렸으니까 빨리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이번에는 비례대표를 하든, 안 그러면 저기 어떤 좋은 지역구를 하나 받든지 해서 빨리 정치를 하기를 바랍니다. 서울대 교수보다는 국회의원 월급이 좀 많지 않겠습니까? 뭐 형편이 괜찮으셔가지고 월급 정도는 신경 안 쓰십니까? 그 다음에요, 조국 교수는 문재인 대표가 유성엽, 황주홍 한 사람은 유성엽 의원은 전북도 지부장이고 황주홍은 전남도 지부장입니다. 이렇게 도지부장쯤 되면 굉장히 센 사람인데요. 그 도에서 국회의원들 중에서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을 윤리심판원에 해부해야 된다. 그러면서 신기남 노영민도 조사해라 이랬습니다. 자, 근데 신기남 노영민을 조사하라는 거는 뭐 윤리심판원이 납득이 가는데 황주홍, 유성엽까지 왜 여기다가 끼우는지, 그리고 또 황주홍, 유성엽이 앞에 나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전남도위원장, 도지부장, 그 다음에 이 전북 이 도당위원장, 요즘 도당위원장이라고 표현을 쓰는 말입니다.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 당무감사원이 하는 당무를 거부했다. 즉 국회의원 공천을 앞두고 지역구에 내려와서 당신이 지역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각 지구당별로 당무감사를 하겠다 했는데 이 두 사람이 거부를 한 모양입니다. 왜? 이 두 분은 자기가 생각할 때 친노 진영에 지켜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결론을 뻔히 내놓고 하는 당무감사를 안 받겠다 이랬겠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 로스쿨 졸업시험 압력 의혹을 받고 있는 신기남, 카드 단말기를 의원실에 설치했던 노영민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조 교수는 의혹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되 라고 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에 이야기한 유성엽이나 황주홍 이 두 분은 당무감사 안 받겠다는 것 외에 비리는 없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질서도 기강도 없는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사람들을 탈당하는 걸 두려워서는 안 된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에 좀 중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회도 주자 이러면서 가벼운 죄에 대해서는 중한, 즉 환부를 잘라낼 걸 각오해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장애 훈수꾼들이 판을 치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기강이 문란해져 갔고요. 김포지역위원장인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경남지사뿐만 아니라 유력 대선 후보의 반열에도 오른 분이죠. 이분이 지금 지난번에 김포에 출마했다가 선거에 떨어져서 김포의 지역위원장, 지구당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이 주도하는 개혁적 국민정당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서 축사를 했답니다.
이분도 한때는 친노였는데 친노에서 적자가 아니고 서자라가 점점 밀려나더니만 이제는 천정배 의원 창당 추진위원회에 가서 축사를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개혁적 국민정당이 반드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서 책임 있는 정책 정당으로 나길 바란다. 그러니까 경쟁되는 정당의 창당 추진위원회에 가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또 조경태 유성혁 의원, 아까 이 전북도 지부장으로 당무감사 대상이 되었던 유성혁 의원은 또 조경태 의원 뭐 더 말 안 해도 잘 아시죠. 박주선 의원이 주도하는 통합신당 추진위원회에 가서 축사를 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라이벌 정당의 창당 과정의 행사에 가서 축사를 했다. 해당 행위에 가깝다는 겁니다. 실제로 새정치연합은 4월 재보선 때 천정배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참가했다고 시의원 2명을, 천정배 의원 개소식에 참가했던 시의원 2명을 출당 조치도 했답니다. 그러면 비주류만 이렇게 맨날 사고치고 다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주류도 마찬가지가 아닙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대표적인 친노죠. 새정치연합이 주최한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서 정당대의 의결을 뛰어넘을 권리는 그 누구에도 없다며 만약에 시도한다면 그것은 쿠데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고 혁신 전당대회를 열 때 그때 출마해라 이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전당대회에서 올 2월달입니까 문재인 대표가 뽑혔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은 쿠데타다. 즉 안철수 의원이 쿠데타를 기도했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내 비주류는 당의 미래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쿠데타라 하면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 요즘 나쁜 거는 다 야당은 박근혜입니다. 자, 주성용 최고위원도 안 지사의 발언에 대해 누가 하면 선이고 누가 하면 악이라는 식의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문안박 지도체제가 초법적 제안합니다. 그건 맞죠. 문재인 대표가 문안박 3자 연대 지도체제를 제시한 것도 당헌 당규에는 없는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제시한 겁니다. 지금 새정년에 무슨 당헌 당규, 아까 조국 교수가 당헌 당규에 따라서 싸움도 해야 되고 처벌해야 된다는데 그걸로 따지면 문재인 대표도 당헌 당규에 없는 3자 대표 체제를 본인이 아무리 대표로 한다고 야, 내 혼자 먹고 있는 척 하니까 먹을 게 많아서 그런 줄 알고 쫓아내려 하니까 2명 더 불러서 3명이서 나눠 먹자. 자, 그렇게 해서 문안박 연대를 제안하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당헌 당규에 있는 겁니까? 자, 문재인 대표 체제를 지켜야 된다고 조국 교수가 이야기했으면 당헌 당규에 따라서 싸우지 않는 문재인 대표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또 이기명 씨. 이분도 또 한가닥 하신 분이죠. 노무현 재단에 고문을 맡고 있다는 이기명 씨도 트위터에 안철수 의원이 지난번에 문안박 연대를 거부하고 혁신 전대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난 뒤에 안철수와는 빨리 결별할수록 좋다. 백해무익 해충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졸지에 백해무익한 벌레로 전락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회 산자위원장은 자신의 사무실에 단말기를 쓰다가 그게 문제가 되니까 오늘은 또 뭐라 했는가 하면 출판사 단말기를 쓴 거다. 집에서 뭐 시켜 먹으면 배달 오는 사람이 단말기 갖고 오지도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피자헛에 배달을 시키면 피자 직원이 집 앞에 단말기 들고 오죠. 그럼 돈으로 결제할 수도 있고 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치킨도 그래 하잖아요. 자, 그거는 돈을 피자헛이 갖고 가기 때문에 단말기를, 이동식 단말기를, 무선 단말기를 쓰고 다니더라도 그것은 피자 주고 그 다음에 돈을 받아가거나 안 그러면 카드를 끌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피자헛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피자 제공에 대한 대가지요. 자, 노영민 의원이 국회의원 사무실에 그 단말기를 두고 책값을 결제해서 그 돈이 출판사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출판사 단말기가
국회의원 사무실에 출장을 와 있었던 겁니까? 노영민 의원은 그 출판사와 무슨 관계라서 그렇게 책을 자기 의원 사무실에다가 출판사, 국회, 지사를 차려준 겁니까? 국회 총판을 열어준 겁니까? 아니 보통 이 출판 기념회 하는 날 하루 그 책값대로 사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봉투 내고 책 안 받아가기도 하고 한 100만 원, 200만 원 넣고 500만 원 좀 넣고도 그냥 책 한 권 들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법에 저촉되지 않고 아주 합법적으로 한 푼 땡기는 게 출판 기념회 아닙니까? 저는 정치를 안 해봤습니까? 그랬는데 그날 그러면 책 팔아가지고 출판사만 좋은 일 시켜줬습니까? 그리고요 보통 책 팔고 남으면 그 다음은 나눠줍니다. 출판 기념회 때 요즘 보면 한 2, 3천 권 찍어가 출판 기념회 때 한 1,500권, 2,000권 소화하고 남은 거는 그냥 의원 사무실에 쌓아뒀다가 지역에 가서 뿌리기도 하고 아는 사람한테 뿌리는데 이걸 갖다가 카드 단말기까지 동원해서 악차까지 팔려고 했는데 그게 출판사 건데 뭔 문제냐. 집에서 배달시켜도 단말기 들고 오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피자헛에 직원이 오토바이 타고 피자 들고 와서 단말기 끊고 그 다음에 그 단말기 끈 돈을 피자헛이 그대로 가지는 거하고 국회에 의원회관에서 자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노영민 의원 국회 의원실에 출판사 직원이 상주하면서 책을 갖다가 오늘은 석탄공사에 50건 내일은 광물자원공사에 얼마 이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변명하지 말고요. 그냥 잘못됐다고 하고 다들 그래 하는데 좀 내만 당해서 마음이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내 잘못이다. 이런 게 맞습니다. 신기남 의원은 또 다른 자제 한 분은 로스쿨 졸업에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것도 그냥 깔끔하게 실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자녀가 졸업에 불이익을 겪었다. 불이익을 겪은 건 아니죠. 졸업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냥 깔끔하게 인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요. 자꾸 이야기를 하면요. 할수록 번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논리를 갖다 붙여도 갖다 붙인 논리가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나저나 참 새정년요. 저는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정신 차리기 때문에 야당이 정말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안팎으로 정말 참 곤란합니다. 아까 제가 일부에서 이야기한 그 여론조사 일부 내용이 조금 틀렸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이 물대포 차벽이 과잉 진압이라 하는 게 53.4, 그 다음에 폭력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게 41%, 12%나 더 많다는 거. 물대포나 차벽에 대해서 비판하는 국민이. 이런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복면금지법은 제가 말한 대로 이 복면금지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49, 그리고 집회결사 자유를 부정하는 거다라는 것이 44.6, 이래서 조금 더 많게 나왔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차고가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복면금지법에 대해서 45%에 가까운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 저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는, 한마디로 자신이 처해 있는 정치적인 입지나 지형에 따라서 국민들도 전부 줄을 서는 데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은 차벽과 물대포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요, 국민들도 정치꾼이 되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